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래간만이죠. 자주 했어야 되는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튜토리얼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 첫 강의이기 때문에 튜토리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순서는 섹션 12번째 시간이고요. 파워 앰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파워 앰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파워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액티브 타입의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타입,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구동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앰프하고 스피커의 관계성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앰프하고 스피커의 관계성을 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앰프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부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개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제일 먼저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오음의 법칙.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때서부터 알게 되는 건데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오음의 법칙이 회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볼 거고요. 중요한 거죠. 이제 파워 앰프의 게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거예요. 게인의 중요성, 이 게인의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레이팅, 그러니까 보통 스펙에서 보게 되면은 이 파워 앰프가 몇 와트짜리입니다. 여러 가지 기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조사마다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고요. 파워 밴드위스, 그다음에 스루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잘 요즘엔 보지는 않는데 증폭기에 대한 특성을 알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브릿지, 거의 이제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안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브릿지를 안 사용하는데 불가피하게 어떤 환경에서 브릿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릿지가 무엇인지, 그 브릿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펙트 오브 클리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파워 앰프를 보게 되면 클리핑 램프가 있어요. 보통 클리핑 램프는 아주 빨간색이라든지 눈에 확 들어오는 색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파워 앰프는 어떤 작은 신호를 크게 증폭하는 회로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볼 거고요. SPR과의 관계성,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SPL dB 값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뭐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2부 시간에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매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 대한 계산, 보통 이제 앰프를 보게 된 임피던스를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스턴트 볼테이지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관 방송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접목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들 나눠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음향 장비는 전자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자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자적인 특성과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가를 하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장비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기회로나 전자회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개의 요소가 있어요. 전압.
우리가 또 시그널의 레벨을 표시할 때 전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전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류가 얼만큼의 전기가 흘러가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전류예요. 그다음에 저항. 어떤 전류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저항 성분이 그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전류가 세게 흘러갈 수도 있고, 약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결정해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전자회로에서는 볼테이지, 저항, 전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볼테이지, 레지스턴스, 커런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회로가 가장 대표적인 회로겠죠. 이게 지금 짝대기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직류 전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V 배터리, 1.5V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두 가지 직류 전원이라고 해서 짝대기로 표시를 하는데, 긴 짝대기가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짝대기가 마이너스를 표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압을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S라고 표시한 이유는 이제 소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스 전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심플 DC 서킷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DC 회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자 회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보면 핵이 있으면 그 핵 주변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일치가 됐을 때는 고정적이지만, 무엇이 하나의 마이너스 전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원자 자체가 마이너스 원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전자회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전류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간다는 건 전자가 그 회로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회로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배터리가 연결돼서 램프를 이렇게 지금 이런 램프를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회로가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첫 번째,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원이 어떻게 흘러가냐? 전자적으로는 봤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회로 분석을 하거나 회로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해석하기 편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지금 그림은 어떤 전자적인 회로에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표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나오죠. 이 I라는 전류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전류에 흘러가는데, 전압에서 전자가 흘러가는데 이 R이라는 성분, 이게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공식들이 이제 유추가 된 거죠. 대수학적으로. I는 2 나누기 R이다. R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게 R이 2가 이쪽 넘어가게 되니까 2 나누기 I다. 2는 IR이다. 뭐 이렇게, V는 IR이다. 뭐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음향 장비라든지 전기회, 우리 같은 경우에 전기가 220V를 사용하잖아요. 220V의 전기를 표시하는 것은 뭐냐면 LC 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터리가 아니라 집에 있는 콘센트 같은 경우를 연결하는 것은 교류 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류 전원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태극 모양 같이 이렇게 생겼죠. 단순한 AC 회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R이라는 거 동일해요. 이도 동일하잖아요. 자, 근데 교류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인 웨이브를 그려지면서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 태극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이런 회로다, 이런 전원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전원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흘러가는데 보통 우리 전자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이너스로 가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반대로 이제 플러스로 가게 되면 이게 거꾸로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 자체가 전자가 이렇게 흘렀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얘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이 저항 성분에 의해서 그 세기는 조절이 되겠지만. 그래서 공식은 같아요. 지금 보시는 공식은 같은데 단지 이 그 저항 성분에 대해서는 교류적인 성분이라고 해서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전원 자체가 이제 교류, 사인 웨이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DC 성분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데 교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전원이기 때문에 시로치라는 걸 표시를 해요. 0.707 이것을 이제 곱해주면 그 시로치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 AC 전원은 시로치로 많이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원도 전류도 시로치를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봐야 되는데 실제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전류도 알게 됐고요, 전압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항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임피던스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파워겠죠. 파워. 실제적으로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또 와트라고 얘기도 해요. 전기적인 힘의 단위를 와트라고 표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파워 인 와트예요. 그러니까 파워를 표시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파워를 P로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우리가 보니까 전압하고 전류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 회로의 이 장치의 파워가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왔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는 V 곱하기 I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걸 우리 음향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파워를 이 임피던스 R 성분하고 그 레지스턴스 저항이나 임피던스 성분에 의해서 이 파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는 이 전압, 그러니까 전류라는 것 자체가 이 저항 성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면은 정작 중요한 거는 이 파워는 이 저항 성분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공식이 P는 E 제곱 나누기 R이라는 거죠. E라는 건 이 볼테이지라는 것 자체가 제곱 곱하기 한 거랑 똑같은 것을 곱하기 한 것을 나누기 R로 했을 때 이 파워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임피던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보통 DC 성분에서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레지스턴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교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전원 자체가 계속 움직이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항 자체가 주파수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을 경우, 주파수가 낮을 경우 저항의 값이 막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류 신호를 집어넣는데 이 저항에다가 어떤 주파수가 됐을 경우에는 이 저항이지만 다른 전류값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주파수에 의해서 저항 성분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리액턴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회로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공식이 들어가는 거죠. 임피던스 Z는 R 더하기 플러스 J 뭐 이거는 이제 허수를 표시하기 한 어떤 J 성분이에요. J X라고 표시를 해요. 이 X라는 표시는 뭐냐면 리액턴스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리액턴스 부분은 주파수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항은 같아요. R, 레지스턴스는 같았지만 이 주파수에 따라서 X 성분, 그러니까 리액턴스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자체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표현할 때 임피던스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파수의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는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차트가 있어요.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요 차트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걸 다 유추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이런 도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샘플 회로죠. 그러니까 파워 칼큘레이션한, 그러니까 파워를 이제 계산하게 대한 어떤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E라는 건 전압이죠. 그러니까 볼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흘러가는 저항이 얘가 지금 DC로 되어 있으니까 R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55ohm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흘러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는 전자가 I, 흘러가는 전류는 20mA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공식으로. P는 I 제곱 R이다. 요 공식은요,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0mW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니까 여기에 이제 전류가 딱 찍어보면 20mA가 흘러가고 있어. 얘 저항을 재보니까 55ohm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압이 얼마큼 걸릴까라고 이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좀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2부 시간에는 뭐 파워 앰플리파이어 게인이라든지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떤 시리즈로 나가는 거니까 3부로 뭐 진행해. 아까 전에는 2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3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